특히 주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래 비용을 책정해 놓지 않으면 자꾸 자신의 꿈을 양보하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가족들 반찬이나 아이들 옷이 보이면 먼저 지출해버리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려도 지출하지 말고 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해야 합니다. 꼭 방해성이나 우선순위, 지속적인 피드백을 고민해야 할 기간 예산을 적어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만의 시간을 만들 거니 스트레스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대로 5개의 대본이 곱하기 0개의 소분유 곱하기 소분유당 예에서 2.5쪽을 써서 총 120쪽의 쪽으로 완성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소분유는 포스팅 한두 개의 분량이므로 포스팅을 매일 하나씩 할 경우 약 석 달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면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짧은 에세이나 이웃을 유행하는 전자책 같은 경우는 한두 달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쓰는 게 목표라면서 원고지 연매가 아니라 블로그 포스팅 단위로 계산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패턴을 통해서 내가 블로그에 글을 하나 쓸 때 제태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하루에 글을 쓸 수 있는 체력이 다르므로 초반에는 일단 꾸준히 써보고 나의 글쓰기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포스팅을 하나 쓰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만한 석 달 안에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매일 2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다이어리를 펴냈고 하루 중 2시간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하나 회사 가기 전 2시간을 집중장을 활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퇴근 후 집에 바로 가지 않고 인근 카페에서 2시간을 집필에 몰두합니다. 나의 생활 패턴을 봤을 때 무리하지 않고 석 달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나는 아이를 재우고 내가 잠드는 사이 시간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석 달 동안 내 다이어리에 밤 12시에서 2시는 원고 집필이라는 스케줄이 채워졌습니다. 분량은 앞서 목차에 적어 놓은 대로 포스팅 한 편에서 A4 용지로 약 1.5페이지 내용은 미리 짜놓은 목차 중에서 소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이제 내가 같은 고민을 계획해도 충분히 했습니다. 기획 성사하면은 하나는 PD 자녀는 엘리베이션을 보면 귀찮게 체크했습니다. 저만 밥을 생각하면 몇 잔인 것처럼 2시간 되면 그 아이를 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스스로 다시는 심리적 함정은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이 유지는 시간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멘탈 관리입니다. 36세 내 집을 가져라를 함께 집필했던 공저자 한 명은 나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풍백이라는 내 닉네임이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그녀의 철저한 계획성과 성실한 실행 능력이었습니다. 챕터가 있으면 이 챕터는 몇 페이지를 쓸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쓸 것인지 다 계획해 두었고 그 말대로 실행했습니다. 나를 좋게 받은 그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도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닌 다음에 계획대로 완벽하게 야무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라톤을 할 때 오늘 컨디션이 괜찮나요? 하면 초반에 저녁 질주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할 말이 많다고 쏟아내듯이 막 쓰다 보면 몇 쪽을 채운 뒤에는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나는 다이어리에 적어놓은 그날 써야 할 주제와 분량을 보며 오버페이스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이어리가 일종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 것입니다. 책의 초고를 쓸 때 가장 힘든 점은 별로 확인할 거 쉽지 않았는데 내 수준이 너무 적나라하게 확인한다는 것이 점이었습니다. 독서만 할 때는 몰랐는데 글쓰기 쓰기 시작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내 손에서 나오는 글이라고 할 수 있는지 미칠 수 있는 문장의 수준 차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셜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의 추리 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때는 나도 비슷한 수준의 추리를 했던 것 같은데 혼자서는 살인사건의 해결은커녕 리모컨을 어디에 뒀는지도 기억해내기도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이런저런 자괴감을 그만두고 싶어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못 쓰는 사람이야 나? 이런 걸 누가 돈 주고 사보기는 할까? 가만히 다른 사계 선풍당당을 쓰고 살면 이런 걸 들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또 새벽에 커피 한 잔 넣고 필이 와서 신들린 써서 내려갔는데 다 쓰고 나지 2쪽밖에 안 되었을 때도 있습니다. 초급 100쪽 중 나머지 98쪽 어떻게 쳐야 할지 막막해서 자신감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쓴 2쪽도 다음날 다시 보면 아니 이게 뭐야 하면서 내던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아냐고 하면 나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면 됩니다. 모든 걸 읽고 다이어리에 맞춰서 그날 할당된 목차의 내용을 확인한 뒤 거기에 멈춰뒀습니다. 계속 써보면 베개로 틀림없이 책 한 권이 나온다는 생각을 잊지 않습니다. 쓰다 보면 나만의 문체라는 것도 생깁니다. 써봐야 생깁니다. 이 100일이 아득히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한 끼가 다음날 제출해야 하는 리포트라고 생각하고 씁니다. 이 대학 시절 리포트를 내본 사람은 기억할 것입니다. 리포트를 아무리 잘 써도 제출 기한을 넘기면 0점 처리됩니다. 나의 흡연 실력을 드러내 A 플러스를 맞게 말겠다고 마음먹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결국 못 내면 F입니다. A 플러스가 아니면 남들 보기 부끄러우니 차라리 안 내겠다는 마음으로 임하면 역시 F입니다. 적당히라도 기한 안에 써서 B라도 챙기겠다는 마음으로 써야 합니다. 절대 혼쭐의 힘을 가해를 생의 역작을 남기는 기분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D 정도여도 괜찮습니다. 책의 리포트와 다른 점은 교수님 편집자가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려준 뒤에 수정할 시간을 준다는 점입니다. 마음의 부담을 덜어내는 요령 중에 하나는 편집자의 존재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녀의 책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프로입니다. 수많은 책을 만지고 다루는 사람이 내가 개떡 같은 초고를 가져가다 철떡까지 수정해 두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런 편집자를 만나려면 출판사가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출판사가 계약이 될지 안 될지는 자신이 없다면 그 사람을 갑시다.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수많은 출판사가 있습니다. 설마 그 중에 내 책 내둘 건 하나가 없겠냐고 호기롭게 생각해 봅시다. 유명한 출판사라면 모르지만 작은 출판사에서는 완성된 초고는 있지만 굳이 안 내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친구들에게 각자의 동네 도서관에다 희망도서 신청이라도 해달라고 하면 되지. 전국의 도서관 개수를 검색해보니 공공도서관은 800개이고 그 외의 도서관까지 합하면 25,000개가 넘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어 흔들릴 때마다 이런 것을 하나씩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PDF로 만들어서 전체책을 내거나 출판을 해도 됩니다. 텀블벅에서 책을 사보니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외에 잃을 것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도 도저히 안 써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다 덮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데 계속 앉아있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런 것도 못하는 나에게 자꾸 실망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커피를 사러 나가거나 샤워를 하는 등 아예 다른 일을 하면 번쩍하며 쓸거리를 머리를 쓸 때가 있습니다. 나는 특히 귀에 익숙한 음악 플레이리스트가 돌아갈 때 산책을 하며 어느 순간 막혔던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보아야 어메이징 키스에 무한한 감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나갈 수 없다면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찾다 보면 내 아이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누군가 음식에 관련된 일화를 말해보라고 하면 딱히 떠오르지 않지만 친구와 수다 떨다가 떡볶이를 먹은 이야기가 나오면 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수술 나옵니다. 책이나 유튜브 등 외부 자극 이야기를 끌어내는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유천의 사과처럼 말입니다. 나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며 시원하게 기지개를 켜고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하루 2시간씩 꾸준히 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나는 그런 멋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대형 후 피곤한 눈을 비볐었고 재우다가 같이 잠이 들면 다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못 써도 하루 중 두세 시간 정도는 다시 낼 수 있겠지. TV 안 보면 공부 쓰면 되지. 점심시간에 빨리 먹고 쓰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에 글이 안 써지며 다이어리를 펼쳐 오늘 이야기할 부분을 내일로 옮겨 적었습니다. 내일은 기존에 기획을 세며 적어놓았던 내일의 목차가 이미 쓰여 있으니 오늘 할당량까지 넘어가면 내일 써야 할 분량이 2배가 됩니다. 눈으로 확인되니 압박감은 결국 뭐라도 쓰게 되었습니다. 흔들릴 때 마음을 다잡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아마 더 근사한 방법도 많겠지만 시험 공부도 전날에 하고 무슨 일은 최대한 미뤘다가 쫓기면 벌어둔다 가진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고백해 봅니다. 여기서는 책을 내는 프로젝트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어떤 프로젝트나 목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거? 쉽지 않아. 첫째로 일이 잘 된다고 오버하지 말고 일이 안 된다고 게으름 피우지도 말고 평소심 유지해야 합니다. 다이어리에 하나 할당량을 정해놓고 그것 이하도 아니 그것만 하루 해 나갑시다. 둘째로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안해질 때마다 스스로 동기부여해야 할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을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다면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불안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